말이 안 된다. 아니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 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이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요, 2019년 기준 9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 질환에 쓰이는 치료비만 해도 연간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이 질환을 경험했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도 이 질환을 쉽게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은 일상생활조차 힘들게 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요,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데요. 네, 이 있잖아요. 천하의 덩치 좋고 몸 좋은 사람들 여기에 딱 해당되면은 어느 날 꼼짝 갑자기 못해요. 아고고 네. 아고고 아고고. 이야 나 그거 보면은 아니 어쩌다가 저렇게 그래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뭐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도 맞아요. 네. 자, TV 방진 오늘의 주제 과연 어떤 질환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TV 왕진 오늘의 주제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허리 통증. 이게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수 조건 바로 허리 건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죠. 맞습니다. 네. 이게 허리가 튼튼해야 제대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의 기둥, 허리 건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허리 통증 때문에 엄청 고생해봐서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네. 있거든요. 진짜 이 몸의 중심인 허리가 아프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삶의 질이 툭 떨어집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없으세요? 뭐 많이 아프지는 않지만 예. 가끔씩 그렇게 계속 아파요. 그렇죠. 근데 병원 갈 정도로 아픈 건 아니기 오, 때문에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때마다 아플 때는 파스 붙이고 주로 그래요, 주로. 예, 견디고 있어요. 심지어 또 위에 올라가서 또 밟아요 그 통에. 어머. 좀 밟아달라고. 왠지 그럼 또 밟으면 또 시원해요. 시원한 것 같기도 그때는요. 하고요. 네.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김종대님은 허리 괜찮으세요? 뭐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무거운 걸 들거나 좀 심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 갑자기 뻐근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허리 한 번 다치면 평생 고생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조심하는 편이에요. 차오지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벽 쪽에 벽 쪽으로 그 내 자리 있다 벽 쪽. 기대시려고. 예. 그래 기대가지고 이러고. 맞아요. 그 내 옆에 보면 서수남 씨가 또 옆에서 이렇게. 상상이 가는데요. 네. 보통 허리 통증이 생기면요.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를 떠올리잖아요. 자, 우리 박지현 선생님. 이 허리 디스크는 정확하게 어떤 질환입니까? 네, 허리 디스크는 정확한 표현은 이제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척추는 납작한 딱딱한 뼈와 그다음에 말랑말랑한 물렁뼈 사이에 이렇게 있는 관계가 있는데요. 이 물렁뼈, 즉 추간판 일부가 뒤로 탈출해서 뒤쪽에 보이는 구조 자체가 이제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 통증, 그다음에 엉치, 다리 통증까지 유발하는 병을 이제 일컫습니다. 야, 이게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다리까지 이렇게 아프군요. 네. 변재철 선생님, 그렇다면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어떤 걸까요?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뭐 유전적인 거나 환경적인 요인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은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다든지 혹시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한다든지 그리고 무리한 운동을 반복해서 했을 때 잘 생기고요. 그리고 또 뭐 특별히 나는 뭐 무리한 동작을 하지도 않고 나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디스크가 생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뭐 다리 꼬기라든지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다든지 뭐 이런 자세들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디스크라는 병 자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오시는 분들은 나는 여태까지는 안 아팠는데 갑자기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조금씩 균열이 조금 생기다가 이제 활칵 터져 나올 때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죠. 아, 정말. 근데 지금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병원을 굳이 안 가더라도 내가 디스크인가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건 없을까요, 선생님? 디스크 병,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면 이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는 다음에 다리로 저린다거나 당기는 증상, 이제 아주 명확한 증상은 이제 엄지발가락 힘이 빠진다거나 걸을 때 힘이 빠져서 걷기 힘들다 이러면은 거의 디스크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는 이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본인이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 가족분이나 다른 분들이 다리를 올렸을 때 이로 인해서 다리에 저림 증상이나 통증이 생긴다면 디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 봤을 때 근데 통증이 이제 중요한 있으면? 게 이제 다리에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힘을 뺀 상태에서 상대방의 다리를 더 올렸을 때 그러니까 디스크가 탈출이 돼 있으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에 방사통, 찌릿한 느낌 등이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리예요. 네, 다리 쪽에 증상이 생깁니다. 허리 쪽에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 보통은 허리 통증이 생긴 다음에 다리 통증으로 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저리다 이렇게 오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와 증상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기 쉬운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변재철 선생님 어떤 질환입니까? 물론 허리 질환 중에 허리 디스크가 가장 흔한 질환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왔을 때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이들 있습니다. 뭐 협착증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협착증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노화나 퇴행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좁아지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병인데 이게 사실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다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두 질환이 사실은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금 차이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디스크는 생기는 연령이 뭐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든 연령에서 다 생길 수 있지만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60대 이상, 70대 이상에서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병 자체가 노화 그리고 퇴행이랑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생기면 협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원인적인 걸 보시면 디스크는 신경을 눌러서 이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발생하는 거고요. 협착증 자체는 이제 척추관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안정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가 이제 걷게 되면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주게 되거나 보행을 하게 되면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통 얘기하시는 게 아무 문제 없다가 나는 걷게 되면은 힘이 빠져서 잘 못 걸어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안정 시에도 이제 다리 저림이 있어서 불편감이 있지만 허리 같은 이게 허리를 이제 공간을 숙여준다거나 할 때 이제 공간이 넓어지면 통증이 좀 덜해지고요. 협착증은 이제 그거와 관계없이 안정만 취하면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허리 건강에 관한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보다 좋다. 서 있는 것보다 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것이 앉아 있는 것이 좋다. 예, 좋다. 좋다. 허리병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하지. 마음이 결정됐죠. 네. 하나, 둘, 셋. 어이. 아이고, 너무 의욕이 앞서서 저는 오요. 네. 오지. 오. 뭐예요? 왜? 왜냐면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무게가 허리에 더 많이 이렇게 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보다 앉아 있는 게 앉아있는 좋다. 것이 좋다 이게. 이거네. 말귀를 못 알아들었네요. 앉아 있는 게 더 안 좋죠 허리에.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거 자체가 허리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이 디스크 안 좋아요. 서서 해야 돼요 방송을. 이거
안 좋습니다, 허리에. 아니 지금 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지금 자꾸 동요가 되네요. 이러니까요. 헷갈려. 네. 서 있는 것보다 보다 앉아 있는 있는 게 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서 있는 거보다. 서 있는 것보다 아니 앉아 있는 게 더 안 좋다니까. 안 좋다니까. 서 있는 게 더 낫다. 이 앉아서 그럼 있으면은요. 오로 해야죠. 아니죠, X. X죠. 왜? 자, 두 분이 일단 아니 두 분이 좀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다. 허리에 좋다. 이건가? 허리에 안 좋다. 좋대요, 효진 씨는. 그러니까 안 좋다니까요, 안 좋다는 선생님. 거예요? 예. 스님 저기 같이 사이가 나가가지고 빨리 조금 화해를 하시길 예. 난 싸우든지 좀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잘 맞잖아. 친하게 지내요. 예. 아, 그런데 저는 X입니다. 우리 효진 씨만 X인데 네. 아마 비슷한 이유일 거예요. 그죠? 그죠? 서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아프지. 네. 몸 체중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정답 확인. 정답은 X입니다. 야! 그것 보세요. 큰 소리 치셔도 그쵸? 되겠네요. 큰 소리 치세요. 선생님 앉아 있는 게 허리에 더 안 좋은 거죠. 앉아 있게 되면 네. 이제 허리에 직접적으로 이제 충격이 가해지고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같은 부분들이 일정 부분 압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어? 서 있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 허리에는 더 좋습니다. 오. 선생님 우리 다 서서 방송합시다. 지금 허리 지금 다 무리를 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이 행동들 자체가. 이거 우리 진짜 이거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뒤집어지네. 얘기인데 반전이네. 아, 허리에는 서 있는 게 오히려 앉아 있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정리를 잘해야겠어요. 그래 하기야 좀 그렇더라. 서순아 씨 보면은 서성이고 있어. 앉아요 이러면 아니야 나 서 있는 게 좋아. 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해가 확 왔어요. 왜 또 선생님 오래 말씀이. 앉아 있다가 다들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이러는 게 허리에 무리가 갈까봐 이렇게 그렇죠. 스트레칭 해주고 그런다고 또 하시잖아요. 그러네. 자, 허리 건강에 관한 OX 퀴즈. 변재철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아이를 앉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 없는 거요? 앉는 없는 게 것보다 낫나? 없는 게 낫다. 앉는 거. 앉는 네. 거가 하여튼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앉는 게 낫지. 앉는 거보다. 아, 요거 저는 안 하도 보고 그러면 그것도 X를 봤는데. 주셔야겠네요. 네. 자, 요거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자, 대추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네. 그렇지. 저만 오를 들고 모두 X를 넣으셨네요. 나보고 X 들어라 이거 그거 왜 그래?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퍼대기 문화 있잖아요. 퍼대기 문화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퍼대기를 왜 있겠어요? 없는 게 나으니까 당연히 퍼대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그리고 폴대기 문화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다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해지신 거 그러네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니 가뜩이나 이 허리 이 지금 무게가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가가지고 허리가 삐끗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정말 뭐 6kg, 7kg, 8kg 되는 아이를 업고 있으니 허리 예.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예. 차라리 예. 앞으로 앉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도 X. 다그 네, 생각이. 저도. 그 포대기 문화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아이 O자형 다리 있잖아요. 네. 만드는 원인도 그 포대기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 그래도 이렇게 업고 있을 때가 또 편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가사일하고 엄마들은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려면 또 뒤에다가 업고 있는 게 또 편할 때가 있어서 하기야 자주 업기는 업고 해요. 안고 예. 위에는 벗지 마라 머리에 이고 네. 그러고는 양손에 들고 그러고 가도 등 따숩고 배부르다 그러잖아. 아, 이 문제는 정말 정답이 궁금하네요. 예. 일단 X. 자 정답 네. 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김민희 씨만 맞추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 게 더 나은가요, 선생님? 선생님, 맞았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정답 정말 뭐예요? 궁금하네요. 사실은 허리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는 앉는 것보다는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아이를 안을 때 자세를 보면 보통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서 앉는다든지 이렇게 목도 허리도 이렇게 구부러진 자세에서 보통은 앉게 되는데요. 이제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아까 생긴다고 했었는데 그와 비슷한 자세로 허리가 구부러진 자세에서 힘을 주는 자세가 취해지기 때문에 아이를 안을 때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앉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없는 것도 허리에 아주 부담이 덜 안 되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는 가능하면 뭐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못 걸을 때, 못 걸을 그렇죠. 때 업어야 네. 되니까. 아니 정유사한테 보니까 뭐 여기에다가 뭐
이를 앞에다가 하는데. 힙시트. 네. 네. 근데 이제 뭐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데드리프트라는 동작도 있고 할 때 그렇게 할 때는 앞에서 이제 힘을 주면서 허리에 근육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운동할 때는 근력 강화 운동은 그런 자세가 좋고 아이를 안거나 할 때는 업는 게 그래도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업을 때도 뭐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포대기나 뭐 띠를 이용해서 아이와 등을 꼭 밀착시키는 부분이 많이 접촉면이 많게 해서 업으셔야 그것도 업는 것 또한 역시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리 선조들이 이 포대기 문화, 옛날부터 있었던 이 포대기 문화가 허리에 덜 무리 가게 한 굉장히 의학적인 그런 좋은 문화였네요, 포대기 문화가. 그렇죠. 그러네. 그래도 이제 저도 지금 이제 늦둥이를 키우고 있지만 뭐 저같이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가 좀 허리가 좀 아프다 하더라도 정말 금쪽같이 귀한 내 손주 내 아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더 안아주고 그렇죠. 싶은 게 그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럼 박지현 선생님 허리에 조금이라도 좀 덜 무리 가게 안아줄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좀 없을까요?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허리 건강은 좀 약화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허리가 이렇게 꼿꼿이 서 있으면 충격이 좀 덜 가는데 이제 앞으로 구부리거나 뒤로 제끼게 되면은 충격이 더 가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앉게 되면은 가능하면 허리를 펴시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이제 멀리 하는 것보다는 밀착해서 가까이. 무게 중심을 이제 몸 안에 붙여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낫다고 보겠습니다. 밀착해서. 저거 해갖고 우쇼 위로. 우쇼 노래 첫 번. 맞아요. 맞아요. 그거 하다가 진짜 허리 삐끗할 때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주저앉고 이렇게 싶을 때가 하면 많거든요. 괜찮지. 던져요. 우쇼 던졌어요. 놀이동산. 저글링인가요? 세상에. 그래서 기급하더만 기급해. 요즘 젊은 며느리들 기급을 해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되면 예.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아이 키우시는 분들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허리 건강에 관한 OX 퀴즈 변재철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허리 건강에는 딱딱한 바닥이 좋다. 이거 어른들이 이렇게 아, 하시는 알았어. 말씀인데 이건 그죠? 알았어. 딜라이브 TV 왕진 하나 둘 셋. 그렇지. 이건 오야. 이건 정말 왜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들은 나는 침대보다는 딱딱한 바닥이 좋아. 그래야지 허리 아파서 난 바닥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스캔님. 딱딱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이게 척추가 저기 딱딱한 데 좀 똑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르게. 그죠? 눌리지 않고. 다 똑같은 경험이야. 또 김정님. 딱딱한 데 있으면 허리를 쭉 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눌려주면서. 또 네, 우리 다 그러잖아. 네, 다 나 아까 침대 얘기했잖아. 네. 쿠션이 있고 방석 같은데 오히려 허리가 아파요.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어요. 정답 확인. 정답은 X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니 선생님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허리가 아파서 나는 반대가 바닥에 맞네. 누울란다 이러면서 맞네. 지금 누워서 주무시는 맞는 분들이 거네. 맞는 거 태만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정답은 딱딱한 바닥보다는 적당히 딱딱한 바닥이 좋다입니다. 적당히? 네.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되나요? 너무 딱딱한 바닥이나 침대는 오히려 허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시켜서 허리에 부담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딱딱한 곳이 좋다고 하는데요. 적당히 딱딱한 기준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래도 누웠을 때 엉덩이가 너무 처지지 않고 매트리스로 치면은 약 한 3cm에서 4cm 정도만 푹신하게 가라앉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생활하는 것이 좋냐, 침대 생활하는 것이 좋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사실은 바닥 생활은 뭐 양반다리 자세나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침대 생활이나 의자 생활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푹신한 침대는 또 역시 허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당히 딱딱한 침대 생활, 의자 생활이 좋겠습니다. 그럼 허리가 아파서 돌침대에 나는 이렇게 뜨겁게 지지면서 눕는 게 그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잘못 허리에 더 안 좋은 거네요. 네, 오히려 너무 근육을 긴장시키고 수축시켜서 허리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돌침대에도 요즘은 이렇게 쿠션을 깔게끔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당히 매트리스. 딱딱한 돌침대에서 침대 생활이 좋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황토 침대인가 그 딱딱한 거 한번 잤다가
이거 세상에 어깨 저리고 아침에 옆으로 요즘에는요. 자고 이러잖아. 왜. 그 나오더라고요. 매트리스가 그 위에 이렇게 까는 게. 예. 아이고 또 물침대 옛날에 있었어요. 물침대 알아요? 한 사람이 부부가 자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 같이 출렁. 잠 다 깨는 거예요. 멀면 알겠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아이 하고 잘라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누우면 또 배멀미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뭘 좀 붙여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들 재밌으시면 웃으세요. 괜찮아요. 그것도 터져봐요. 물 천지예요 그거. 아니 뭐 어쨌든 수상 구조대가 와야 돼요 그거. 아, 물침대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다, 네. 다 끝났나? 그러면 선생님께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은 잘 때 눕는 자세도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허리에 덜 무리 가게 바르게 누워 있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바른 자세가 좋긴 한데 네. 이게 너무 일자로 쭉 펴고 주무시게 되면은 이제 근육들이 밤사이에 긴장이 돼서 허리에 있는 디스크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우실 때는 이제 무릎을 약간 구부리신 다음에 비계를 넣는다거나 옆으로 주무실 때는 이제 무릎과 무릎 사이에 비계를 넣어주고 약간 구부리셔서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야 그리고요. 거꾸리 운동이라고 혹시 아시죠, 효진 씨? 물구나무 서는 거꾸리. 왜 기계. 헬스장 가면 허리 펴준다고 이렇게 다리 착 끼고 윙 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도는 운동. 그거 선생님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거꾸리 운동은 허리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그리고 디스크 내 압력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서 사실은 좋은 운동에 속합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을 때 저희 허리를 이렇게 당겨주는 견인 치료라고 있습니다. 네. 거의 거꾸리 운동과 마찬가지 이론으로 허리를 당겨줘서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뭐 운동기구나 집에서 하시거나 뭐 등산하실 때 산에 가서 운동기구로 하실 때는 거꾸리가 다리를 위에 묶고 온몸의 체중을 다 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압력에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견인 치료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꾸리 운동 그러니까 운동 부하에 조절이 불가능한 거꾸리 운동은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다치는 경우 있어요. 저도 너무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러니까 괜히 의기양양해서 이걸 막 90도를 막 이렇게 했다가 뭐가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 안에서요. 근데 못 걷겠는 거예요. 저런. 네. 조심하셔야죠. 그래요.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저 얘야 와서 저 허리 좀 밟아다오. 그러면 이제 그 와서 밟아주잖아요 애들. 소녀자들, 맞아. 손녀들이. 옛날에 저도 뭐 엄마나 아빠 이렇게 허리 밟아드리고 그런 그래요. 기억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도 이제 좀 밟아달라면 밟아주고 그러는데 그 허리 밟는 건 어때요? 허리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이제 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같은 신경 문제가 있고 근육 인대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은 근육 인대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근육 인대에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마사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허리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그러니까 디스크라든지 어떤 다른 병이 있거나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충격에 가게 되면은 그런 허리나 이제 신경 부분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소에 허리가 좀 안 좋다거나 약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무리한 충격을 가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허리 자체가 원래 좀 건강하신 분들은 가벼운 마사지 같은 거는 문제는 없고요. 발을 밟으시는 거는 글쎄요, 이건 이제 밟는 부분이 얼마나 이제 무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튼튼하신 분들은 문제 없지만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요, 선생님? 예. 또 무슨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아니 저 아들한테 허리 좀 밟아달랬더니 이 녀석이 하필이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어머. 밟아가지고 뒤로 돌아보는데 그냥 이게 떨어져가지고 어머, 내가 어머, 그 생각이 또 나네. 그래도 효자네요. 예. 네. 아유 애들한테는 다 밟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밟아달라 그러죠. 근데 그 순간에는 또 일시적으로 또 뭔가 좀 풀리고 시원한 같은 시원하던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안 위험하다는 좋죠. 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뼈나 디스크, 그러니까 뼈라는 문제나 아니면 신경 디스크나 협착제 같은 문제가 동반이 되면 자극을 줬을 때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보통 허리 통증 치료는 완치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생각에 방치하기 참 쉬운데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허리 통증 치료 맞춤 처방을 준비해봤습니다.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허리 통증 이렇게 극복하자. 첫 번째 솔루션은요. 네, 허리 통증은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 네, 박지현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간판, 가장 중요한 추간판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손상이 받으면 물론 이제
치료받고 나서 이제 잘 지내서 문제는 없지만 병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통증만 없을 뿐이지 약해진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셔서 극복하시고 나서 초반에 문제가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이제 계속 악화될 수 있는 걸 이제 막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든지 초기 치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자, 계속해서 TV항진 주치의 솔루션 허리 통증 이렇게 극복하자. 두 번째는요. 짜잔. 허리 디스크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거 정말 말들 많아요. 네. 수술하라니까. 수술해야 돼. 어떤 사람 수술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 손대지 마, 손대지 마. 허리는 네. 수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말 얘기 들어보셨죠? 네. 다 거의 완전 의사가 돼가지고 그 허리 말이야 손대면 안 돼. 오늘 정답을 알 수 있겠네요. 예. 네, 편집 선생님. 당연히 허리 수술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허리 디스크로 오는 환자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수술 없이 대부분은 다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론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아프신 경우에는 수술을 생각해 보겠지만 요즘에는 뭐 일단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신경 성형술이나 들어보셨을 텐데 시술 같은 좋은 보존적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시도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없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예. 야, 그래도 척추 질환을 겪는 환자의 10% 정도만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허리 아픈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희소식이 그러네요.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근데 선생님, 그럼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아파야지. 안 좋기 때문에 디스크 수술을 결정하게 되나요? 보통은 병원의 내원에서 일단은 검사나 여러 가지 진단 툴들을 가지고 진단을 시행하게 되는데 허리 디스크로 진단이 나도 허리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만 사실은 수술을 하게 됩니다. 심하다는 것은 뭐 많이 아파서 못 움직인다든지 못 걷는다든지 그리고 혹시나 다리 힘이 빠지거나 뭐 근력이 빠진다든지 이런 마비 증상, 쉽게 말해서 신경 증상이 생겼을 때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어쨌든 수술하지 않고 신경 성형술이나 주사 치료 등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 이제 좀 속이 시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TV항진 주치의 솔루션 허리 이렇게 극복하자. 세 번째 솔루션입니다. 수술 부담이 덜한 척추 내시경 수술. 네, 이게 어떤 이야기죠,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뭐 마비가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심하게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돋보기 같은 걸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즘엔 이제 현미경 같은 걸 써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척추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절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절개하게 되면 절개로 인한 근육 손상이나 출혈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많이 적용하는데요. 내시경 자체가 보통 쓰는 내시경이 5mm에서 한 6mm 정도, 7mm 정도, 그래서 1cm 정도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절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고 그로 인한 출혈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수술 시간이 많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안 해서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기존의 방법과 비교해서 효과도 똑같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내시경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척추 내시경 수술이요. 네. 이건 뭐 괜찮네. 네. 야, 많이 달라졌네요. 네. 자, TV항진 주치의 솔루션 허리 이렇게 극복하자. 마지막은요.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렇겠죠. 네, 변재철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비수술이나 수술이나 어쨌든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회복을 잘 하시게 되는데요. 치료 후에도 꼭 관리를 잘 하셔야 치료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치료는 유지는 보통 잘못된 습관이나 자세를 꼭 유지하는 경우에 재발이나 또 다른 부위에 허리 디스크를 또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꼭 평소에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과체중이나 비만 그리고 무리한 운동 등은 꼭 피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치료 후에 더 좋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결국에는 허리 강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뭐
자전거 타기나 등산이나 빨리 걷기 그리고 걷기 운동 제일 기본이 되는 건 걷기 운동이지만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꼭 허리 근육을 강화하셔야지 재발이나 또 다른 부위에 디스크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요. 그 운동을 해야 되나? 거의 보면 또 주변에서들 흔히들 하는 얘기가 수영을 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허리에 가장 좋은 운동은 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왜 할 수 그러죠? 물속에서 할 수 있고 이제 근력의 부담이 덜 가면서 전신 운동이 되고 또 관절의 부담이 덜 가는 자세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자유형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는데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계속 자유형을 하게 되면 허리 기립근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꼭 수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병은 또 오히려 또 허리에 또 무리가 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병이나 다른 좀 무리한 동작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풀장에서 수영장에서 걷기만 해도 꼭 자유형 저병이 필요 없이 네. 걷기만 해도 물의 압력 때문에 네, 맞습니다. 물 속에 있으면 체중에 실리는 부하가 줄어들고 디스크에도 부담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몸에도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TV 왕진 주치의들의 허리 통증 치료 맞춤 처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리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박재현 선생님부터. 평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 쪽이나 목 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핸들 선생님.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사실은 뭐 95% 이상은 수술 없이 보통은 잘 회복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아플 때 너무 참지 말고 꼭 빨리 병원에 가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올바른 치료를 받게 된다면 수술 없이도 잘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저기 한 가지만 더 궁금한데 얼음 찜질이 좋아요. 그런데 뜨거운 그게 좋아요. 초반에는 이제 뜨거운 것보다는 얼음찜질이 좀 나시고요. 근데 만성화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정도 이상 지나고 한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는 통증에는 따뜻한 것이 좀 더 낫습니다. 그것도 시기에 맞춰서 예. 그것도 찜질하는 시기에 맞춰서 방법이 하는데. 다르군요. 자, 오늘 허리 건강에 대한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죠? 네,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 건강 잘 지키셔서 100세까지 즐거운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박재현 선생님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변재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